이번 시간에는 깃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다른 강의들을 다 들으신 후에 들으셔도 좋고요. 이 강의를 들으시다가 용어가 너무 생소해서 어려우신 분들은 이 강의를 먼저 수강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깃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저장소라는 용어인데요. 저장소라고 하면 레포지터리라는 영어로는 레포지터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이 폴더인 겁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폴더, 이 폴더 자체에 git을 사용하게끔 설정을 하면 그 폴더가 히스토리를 갖게 되고 .git이라는 폴더 아래에 이 각종 커밋 개체들을 저장하고 그 히스토리를 관리해주는 버전 관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파일의 뭉치들, 그 스냅샷의 집합을 저장소라고 하고요. git 내용을 추적하는 디렉토리 저장소 및 변경 내용 추적 단위라고 합니다. 본류로 그 메인스트림으로 합류를 해서 흘러가듯이 가장 중심이 되는 주류는 마스터 브랜치가 되는 경우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는 git을 생성했을 때 처음 기본으로 만들어주는 브랜치가 마스터이기 때문이고요. 특별히 변경하지 않는 한 마스터 브랜치가 기본 브랜치가 됩니다. 다음은 커밋입니다. 이 다른 버전 관리 툴에서는 커밋을 중앙 저장소에 저장하는 것도 커밋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원격지에 데이터를 넘겨주는 것도 커밋이라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git에서는 이 커밋을 로컬에서 저장하는 어떤 그 스냅샷을 만드는 행위, 그리고 파일의 스냅샷들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메타 정보를 저장해서 하나의 해시, 여러 개의 파일 해시들과 하나의 그 스냅샷, 이것을 만드는 그것을 커밋이라고 하고요. git의 과거 기록에 대한 항목이라고 합니다. 특정 시점에 일련의 파일에 대한 변경 사항이고요. 커밋은 인덱스에 추가된 파일을 참조하고 하고 헤드가 분기의 새 상태를 가리키도록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파일들을 색인할 수, 인덱스할 수 있도록 추가시키고 거기에 대한 참조값을 만든 다음에 그 참조값을 헤드, 지금 이 git이라는 프로젝트 관리 툴에서 제일 최신 상태라고 하는 커밋 상태를 헤드의 이 지금 커밋에다가 지정하게끔 하는 그 업데이트를 만들어주는 그 명령입니다. 커밋은. 다음은 해시인데요. 해시라는 것 자체가 컴퓨터 용어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최근에 인스타그램이라는 이런 소셜 네트워크에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해시라는 단위를 사용하듯이 그 기술적으로 그 기술의 원천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지 않은 유니크한 값을 해시라고 하는데요. 이 해시 함수는 임의의 길이를 갖는 임의의 데이터에 대해서 고정 길이의 데이터로 매핑한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인스타그램에서도 어떤 해시를 사용하고 특정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단어들을 거기다 넣으면 그 값으로 검색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가 아니라 그 임의의 유니크한 값 40자의 그 인코딩된 사람이 알아볼 수 없는 난수화된 난독화된 그런 어떤 문자를 해시로 사용하고요. 그 해시가 유니크하게 지금 커밋이 됐든 어떤 브랜치 레퍼런스가 됐든 그 이 값을 의미하는 하나의 유니크한 값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 git 안에는 그 해시로서 유니크한 스냅샷들의 그 값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다음은 참조인데요. 레퍼런스라고 하고 이 커밋 해시 만든 이 유니크한 문자열에 해당하는 그 이름을 의미하고요. git 랩스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 폴더에 이 파일이 날아가면 깃이 깨지게 되죠. 이 참조는 이 커밋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과거 기록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다음은 헤드인데요. 이 분기의 가장 최근 커밋에 대한 참조고요.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 워킹 트리, 내 작업 환경에서 가장 최신의 마지막으로 받았던 커밋의 커서 같은 개념입니다. 그 지정하고 있는 그것을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 분기의 팁이라고 하죠. 그 브랜치의 팁, 제일 최상단, 제일 최근에 한 커밋, 그것을 헤드라고 합니다. 다음 워킹 트리입니다. 워킹 트리는 지금껏 나왔던 이 헤드가 바라보고 있는 최신의 커밋 해시 참조 이후에 변경된 내용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맨 처음 강의 초반에 깃 설명을 하면서 스테이징 영역과 워킹 영역과 이 깃 레포지터리 영역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워킹 트리는 그 중에 분기의 파일을 변경하는 부분이고요. 내가 파일을 저장하면 이 워킹 트리에 들어가게 돼요. 이 워킹 트리에 들어간 파일을 git add라는 명령을 통해서 스테이징 영역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파일들은 추적되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워킹 트리를 스테이징으로 올린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git을 사용할 때 불편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테이징 영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git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색인이라고도 하고요. 파일을 추적하기 위해서 해시 값을 만들어내는 그 상황을 처음 시작하는, git이 파일을 추적하는 첫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이 들어간 그런 영역이고요. git이 커밋을 위해 준비, 변경, 추가 또는 제거된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영역. 그러니까 제거된 것도 인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색인의 개념입니다. 실제 그 파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파일이 있다라고 어느 장부에 적어놓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 장부를 의미하고요. 변경사항을 적용하는 준비 영역입니다. 다음은 머지, 합병. 합병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머지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 강의 내내 사용하게 됐는데요. 이 물줄기라고 설명을 했을 때 그 마스터 브랜치, 주류라고 했죠. 그 주류에서 다른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분기를 만들었을 경우 그 분기가 다시 주류에 합류하는 그런 과정인 거고요. 그럴 때 파일의 변경사항이 서로 같은 곳을 바라봤을 때 그것을 수정하고 충돌을 해결한 후에 다시 하나의 파일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합병이라고 합니다. 머지라고 하고요. 다음은 태그인데요. 전체적인 강의에서 태그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업에서 태그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이 특정 히스토리 커밋에 대한 참조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프로덕션, 실제로 상용 배포를 할 때 상용 버전에 대한 그 릴리즈를 문서화하는데 제일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태그를 예를 들어서 태그 이름을 1.0 v1.0 버전 1.0이라고 지정을 하고 특정 커밋 참조에다가 걸어 놓으면 해당 커밋이 1.0으로 배포될 거구나. 그래서 보통은 RC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릴리즈 캔디데이트라고 해서 실제로 배포되기 직전에 테스트를 완료한 상태에서 RC 버전, RC 1, 2, 3, 4 점점 이렇게 증분해서 버전을 만들고 그 버전에서 실제로 나갈 때 버전 네임을 붙여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태그에는 이런 식으로 릴리즈에 태그를 추가하고 프로덕션을 푸시하십시오. 이런 문구들을 넣어서,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그 소스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풀 리퀘스트입니다. 풀 요청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요. 근데 이제 이 당기는 요청이라는 건 상대방이 당겨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 당긴다라는, 풀한다라는 건 내 코드를 가져가서 자기 코드에 적용하는 액션이겠죠. 그래서
코드 주인이 내가 이 오픈소스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내 코드를 당신의 오픈소스에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 의 기능이고요. 이 기능 덕분에 오픈소스가 굉장히 활성화됐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풀리퀘스트는 다른 사람이 브랜치에서 완료한 작업을 마스터에 머지하도록 요청하는 데 사용되고요. 최근에 풀 리퀘스트는 프로세스 초기 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뭐 오픈소스를 할 때 주로 사용되는 패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네, 새로운 투표 기능에 대한 요청을 생성하여 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떤 로드맵이나 여기에 도큐멘테이션을 할 때 그거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받는데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풀 리퀘스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거기서 댓글로서 특히 이것은 GitHub에서 사용되는 기능인데요. GitHub의 풀 리퀘스트에는 댓글도 달 수 있고 해당 그 풀 리퀘스트의 커밋 요청에 대해서 그 그래픽 인터페이스 화면으로 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 개의 풀 리퀘스트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개의 의견들 중에 풀 리퀘스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머지하면 그게 의견의 합의 과정으로 사용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렇게도 사용되기도 하고 코드나 기능을 개선할 때 개선한 후에 풀 리퀘스트를 날리기도 합니다. 다음은 포크입니다. 포크는 프로젝트를 내가 직접 변경할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내가 변경 사항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계정에 그 프로젝트를 가져오는 그 사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본을 만든 다음에 제가 만든 개선 사항이 원래의 메인 저장소에도 반영됐으면 좋겠다면 이 풀 리퀘스트를 사용해서 이 변경 사항을 원본에다가 요청해서 머지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머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해당 그 저장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워크플로우인데요. 작업 흐름이라는 표현을 이거는 많이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워크플로우, 작업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협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 팀이 코드 기반의 변경 사항을 적용하기에 취한 접근 방식이고요.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작업 흐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업 흐름이 있는데요. 작업 흐름은 일단 Gitflow 작업 흐름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Git을 동작시키는 방식인데요. 마스터와 디벨롭먼트 브랜치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디벨롭먼트에서 기능을 구현한 후에 충분히 테스트해서 이것이 버그가 없고 충분히 동작을 잘 할 때 머지해서 마스터에다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작업 흐름이고요. 중앙 집중식 작업 흐름도 비슷하게 한 곳에 이렇게 모으는 걸 의미하고요. 기능 분기 작업 흐름, 피처 브랜치라고 하는데 피처를 만들 때 브랜치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히 여러 사람이 한 프로젝트를 만들 때 그 기능들로 업무 분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일어난 업무 분장에 따라 브랜치를 만들고 거기서 작업을 한 다음에 마스터에 풀 리퀘스트를 날려서 팀장이 그걸 승인하든 아니면 머지를 하고 그냥 직접 머지를 하든 코드 리뷰의 과정을 거치든 그런 식으로 개발팀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작업 흐름이고요. 복제 작업 흐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소스에서 내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기여를 하고 싶을 때 복제 작업 흐름을 사용하게 됩니다.